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미애 조합원입니다.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추석 연휴로 인해서 1차, 2차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1차는 9월 10일부터 9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께서는 국감 현장을 볼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국회 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대표적인 기능입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지역 날씨를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세종시로 가보겠습니다. 세종시 지역 날씨를 김주진 조합원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진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합원 김주진입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원래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네. 네, 지금 한 달 동안 세종시에 좀 있게 돼가지고, 네. 여기 있는 소식을 아시고, 좀 소식을 전해달라는 얘기를 듣고서 지금 전화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김주진 조합원님 이러면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네. 닉네임을 말씀해 주셔야지. 그분 이렇게, 알 텐데,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은 JJ 킴이고요. 예. 네. 제 이름보다는 닉네임이 더 많이 알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JJ 킴으로 네, 국민TV 창립부터 정말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계신 우리 조합원님이신데요. 네, 세종시 날씨는 어떻습니까? 예, 요즘 날씨가 제가 이사 온 지 사실은 지금 여기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네. 예, 근데 날씨는 계속 이렇게 좀 선명한 가을 날씨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좀 이렇게 해서 일교차도 꽤 있고, 예. 그리고 날씨 맑고요. 예. 대신에 제 느낌은 좀 서울이나 다른 지역보다 확실히 이쪽이 햇빛이 세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륙이라 그런가 아니면 여기가 논이 있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햇빛이 낮에 맞으면 진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햇살이 좀 따갑죠. 네? 햇살이 조금 서울보다는 네. 너무너무 따갑고, 예, 그리고 한 5분 낮에 오후 2시쯤 5분 정도 걷는 것도 사실은 덥기보다는 따가워서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밖에 외출하실 때는 모자를 네. 쓰시거나 선글라스를 쓰시거나 자외선 크림 꼭 바르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군요. 네네. 네, 제가 3가지 중에 하는 건 한 가지밖에 없네요. 선글라스 쓰는 것밖에. 네. 오늘 이제 저 출근하면서 오늘 엘리베이터가 안 되더라고요. 고민팀이. 어머나. 네. 그래서 6층까지 걸어 올라왔는데 오다 보니까 온도계가 있어서 보니까 여기는 온도가 이제 실내라서 그런지 24도를 가리키고 있던데 세종시 온도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온도는 15도라고 나오고 있고요. 15도면 굉장히 낮네요. 그러니까 지금 쌀쌀해 가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가을 되면 좀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침이나 되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콧물과 기침이 동반되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네. 요즘 날씨는 보면은 보통 아침에 따뜻할 때 한 18도 정도 가고요. 예. 추우면 13도 정도 갑니다. 그리고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25도에서 한 28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 해도 최고 기온 28도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낮에 되면은 가을이 잠깐 도망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네. 네. 요즘 이제 세종시도 혹시 논의 황금 들녘이 보이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정부청사 바로 근처예요. 네. 그래서 사는 곳 자체는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 공사 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좀 근처에 있는 매기 매운탕 먹으러 금강 근처를 갔는데 그쪽으로 나가니까 진짜 들녘들이 많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섬 사람이라 가지고요, 고향이 이런 모습들 보는 게 저한테는 좀 낯설고 색다른 풍경입니다. 네. 섬 어디세요? 제주도요. 그러시구나. 제주도에서 이제 해안가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쌀 이제 벼라고 그러죠. 벼를 보는 게 좀, 그쪽에서는 좀 힘든가 봐요, 제주도에서는. 네, 저 같은 경우는 힘들고, 한국에서 처음 본 건 작년에 벼를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가까이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번이 2번째네요. 네. 요즘 진짜 우리가 이제 나락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황금색으로 변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빨리 익은 부분들은 그런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냥 약간 연한 노란색이요. 지금 아직까지는 황금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은 아닌 곳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기대하면서 이제 지켜보려고요. 정부종합청사에서 가끔은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녘으로 나가서 힐링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길 바라고, 지금 근처 같은 경우 이 세종시를 제가 사실은 이 행정 도시로서 수도로서 이렇게 이전한다 할 때부터야 여기 연기군이라는 데 관심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 전혀 모르다가 그래서 이쪽도 보니까 또 꽤 이게 근처에도 백제 시대의 절도 있고 금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있는 동안 그렇게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세종시에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이것저것 많이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드릴까요?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방송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말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오늘 아주 멋지게 우리 세종시 날씨 특파원으로 전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에서 김주진 조합원이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안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 삭감폭이 50%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예컨대 내년 공공기관 연봉 인상률이 공무원과 같은 3%로 결정되면 임금 피크제 미도입 기관의 인상률은 1.5%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 시기에 맞춰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 임금 인상률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복된 낚시어선 돌고래호 선체가 사고 5일 만인 어제 인양됐습니다. 인양 작업은 어제 150톤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크레인을 실은 바지선이 추자도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진행됐습니다. 우선 해군 해난구조대 등이 추자도 청도에 전복된 돌고래호 선체의 결박을 풀고 체인을 감아 크레인에 연결했습니다. 돌고래호 선수와 가운데 측면에는 무언가에 쓸려 군데군데 페인트가 벗겨졌고 구멍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선미 오른쪽 일부가 파손된 것도 육안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돌고래호 선체를 정밀 감식해 불법 개축이나 선체 구조 변경 등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방침입니다. 제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2일간 시행됩니다. 이번 국감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마지막 무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감 첫날인 오늘은 법제사법, 교육문화체육관광, 환경노동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정책 수행과 예산 집행을 포함한 국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입니다. 특히 대법원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를 확정할 것인가의 문제와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포털뉴스의 공정성 문제 등의 문제에서 여야 모두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쇼크 이후 한 달간 아시아 신흥국 가운데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코스닥 지수 하락률과 부도 위험 상승 정도는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중국 악재에 한국이 받은 충격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의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계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통계 등에 따르면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한 지난달 11일 한국 주식시장에서 순매도한 외국인 자금은 41억 7,333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내륙에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면서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 해상에서 2m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1.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네, 조합원 인터뷰 순서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경기도 광주에 사시는 조관훈 조합원 연결해서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관훈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른 아침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예.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뭐 여러 곳을 여행을 하셨나요? 여행을 좋아하는 곳 좋아했었고요. 네. 좀 가고 싶은 갈망이 있어서 네. 좀 시간이 좀 7월부터 좀 많이 남게 돼가지고요. 네. 그때부터 좀 많이 돌아다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갔다 오셨습니까? 한 8월 중순에 한 열흘 동안요. 저기 전라 남북도를 전체적으로 한번 싹 구경했거든요. 네. 뭐 군산 전주부터 시작해서요. 네. 밑에는 뭐 진도, 해남, 완도, 춘천, 여수, 목포까지 돌아다녔습니다. 광주를 비롯해서요. 네. 지금 출근하고 있는 중이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무직이라서요. 지금 잠시 그냥 산책하면서 네. 전화통화 연결하고 있습니다. 네. 산책하시면서. 네. 지금 이제 경기도 광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요. 예, 광주 곤지암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들으시기에는 편한 지역이신 것 같습니다. 네. 광주 곤지암이시군요. 네네. 광주 지역이 여기도 그 밀양처럼 송전탑 문제로 시끌시끌하다고 그러는데 좀 설명 좀 송전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굳이 워딩을 변전소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변전소요? 예.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아시다시피 300 몇 킬로, 보통 765km인가 그게 지금 밀양에서 하고 있는 그 전기량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게 지금 경기도에서 취준을 해서 그 중에 후보지 하나가 뭐 광주 저희 집 정말 금방 한 차로 5분 거리 안에 있는 지역에 후보지라고 얘기가 작년 거의 초중반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후보지로 된 거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까? 아직은 지금 지자체에서 계속 어떻게 시도를 하고 계신지 확정까지는 아직 안 났고요.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천 양평 여러 데 후보지만 지금 선정해 놓고 계속 한전에서는 결정을 아직 유보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전소 이전 사업으로 주민들이나 공사가 시작되면 인근 학생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할 텐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발생을 하겠죠. 똑같이 밀양하고 같은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네.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주민이긴 하지만 그렇게 공사가 되는지는, 여기 지역 동네 주민이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그런 걸 통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암암리에 진행 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제가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었나라는 자책도 들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제 현수막을 설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아니요, 현수막 설치한 걸 봤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변전소 반대 이런 현수막이겠죠? 네, 그렇죠. 예. 네. 주민들의 이제 이런 그 입장은 이제 반대 입장인데 대부분 많이들 반대하시죠. 네. 또 반대 쪽에 서 있는 분들의 의견도 있을 텐데 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반대 쪽에 계신 분은 다들 우리가 알다시피 똑같은 의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도 저희 아버님도 이쪽에 좀 오래 사셔서 했지만 이게 또 자본의 논리랑은 또 연계가 안 될 수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보상을 지급을 하게 되면 이분들 그냥 수긍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이 된다고 하시고요. 네. 예, 그런 불안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 그 후보지가 삼합리라고 알고 있어요. 네? 삼합리. 곤지암 삼합리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저희 집은 유설이고요. 유설이 바로 뒤에 있는 동네가 삼합리입니다. 네. 이게 삼합리라고 그러면은 읍이나 면이 있을 텐데요. 곤지암 읍에 삼합리가 있습니다. 곤지암 읍이군요. 네네네. 리라고 리는 이제 아직은 이제 읍면동 농어촌 그렇죠. 지역에서는 아직 이제 리고 도시에서는 이제 동하고 이렇게 같은 행정구역이죠. 경기도 광주에서는 동도 같이 있고요. 네. 읍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지금 복합 지역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군에서 시로 승인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아서요. 네. 지금 광주시군요.
네네, 광주시로돼 있습니다, 지금은. 네. 지금 변전소 후보지는 행정구역상으로 말하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삼암리가 지금 후보지라는. 후보지로 돼 있고, 다른 그 시도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정확한 주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광주시 분들이 현수막에서 설치 반대를 하고 계시다면 조금 유력한 후보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듣는 소문으로 의하면 좀 유력하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한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전에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본 기사로서는 광주시의회 자체에서는 그 반대 결의안을 지금 채택해서 한전에 제출한 것까지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 다음에는 한전에서 어떤 결정을 한지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연환경도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이런 변전소가 건설이 되면 녹지 환경도 상당히 손상되겠죠? 네, 물론 손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걸 비롯해서 이쪽에는 변전소도 물론이지만 골프장도 나름대로 좀 설치된 곳이 있어서 환경에는 좀 많이 환경을 지키는 데는 좀 너무 많이 힘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광주시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미디어협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랑도 똑같긴 한데요. 네. 사람 사는 세상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사람 좀 편안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네.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네. 오늘 아침, 오늘 이렇게 이른 시간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산책 잘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곤지암에 사시는 조관훈 조합원으로부터 송전탑, 변전소 관련된 문제를 인터뷰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우.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 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인터뷰인데요. 오늘은 상지대학교 김정란 교수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란 교수님은 시인이시기도 하시고요. 얼마 전에는 불의 지배자라는 판타지 소설을 출간하셨습니다. 김정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네. 네. 상지대 사태가 참 오래됐는데요. 네네.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너무너무 긴 이야기라서 네.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네. 김문규 씨는 파고다 가구점이라는 가구점을 설립하고 네. 그 가구 납품 과정에서 교육부 공무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홍묵 씨가 설립한 청암학원의 임시이사로 파견된 뒤에 네. 당시 전두환 정권의 비호로 청암학원을 인수하여 이름만 상지학원으로 바꾼 뒤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고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에 그야말로 온갖 비리를 동원하여 학교를 이용해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네. 1989년부터 교수들의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1993년에 김영삼 정부 사정 1호로 체포되어서 교육비리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았습니다. 네. 당연히 상지대의 이사장직은 상실했고요. 네. 김문기 씨가 물러난 후 상지대학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학분쟁 조종과 비리를 저질러서 쫓겨났던 부재단 인사들에게 학교를 되돌려주기 시작하자 노골적으로 학교 귀환을 시도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의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측 인사들을 시켜 계속 학교 경영을 방해해 오다가 결국은 허수아비 이사들을 시켜 아들은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직접 총장이 되어 상지대를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 김문기 씨는 국회의원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 국회의원을 3번 했습니다. 3번까지 한 네, 사람이군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이제 네. 김문기 씨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겠죠. 네. 좀 전에 교수님께서 아들은 이사장으로 김문기 씨는 총장으로 이명박 네네. 정부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복귀는 이제 이명박 시절에는 직접 복귀는 못했고 네. 계속 이사들을 시켜서 학교를 방해를 하다가 네.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자기가 직접 총장이 된 거죠. 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장이 되었다가 지난 7월에 교육부로부터 총장 해임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네. 근데 오히려 총장이 해임되고 나서 김문기 체제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 이런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교육부가 이제 종합감사를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 조치 결과의 중요한 내용이 김문기 씨가 학교 경영을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물어서 해임해라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사회는 질질 끌다가 3달 뒤에 김문기 1개월 정직 결정을 내리고 네. 또 교육부가 결정 다시 해라라고 지시하자 이번엔 2개월 정직을 내렸고요. 네. 그리고 나서 교육부가 해임하지 않으면 이사 전원을 교체하겠다라고 계고장을 내려보내자 하는 수 없이 감사 결과 통보 4개월 만에 해임을 했는데 네. 이 해임이 법적 효력이 없는 기만이에요. 왜냐하면 네.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서 승인해야 징계가 법적 효력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네. 징계위를 열지 않은 채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정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종의 법적 기만 행위를 저지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김문기 씨는 해임된 뒤에도 총장실 간판을 설립자실로 바꿔 달고 버젓이 출근해서 학교 일에 여전히 관여하고 있고요. 네. 졸업식에도 참여하고 이사회에도 참석해서 이런저런 지시를 내리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수 파면, 교직원 파면, 학생 징계 등도 모두 김문기 씨 지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김문기 씨는 설립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은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도 계속 자기가 설립자라고 찬칭하면서 해임된 총장이 학교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네.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임된 다시 말해서 위장 해임된 총장이 멋대로 학교 일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교육부가 사실상 손을 뗐다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네. 이제 상지대 사태로 인해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데, 네. 예, 지금 그 교수님들을 보시면서 또 학생들을 보면서 김정란 교수님 생각이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십 년 전의 싸움을 다시 하고 있는 동료 교수님들과 엉망이 된 학교 때문에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비통합니다. 네. 그러나 결국 옳은 것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 마음은
고요합니다.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지대 하면 이제 정대화 교수님이 오랫동안 그 이제 싸움을 하고 계신데, 네, 그 뭐 학교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그 순환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역시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대화 교수님뿐 아니죠. 이미 4명의 교수가 파면이 됐고요. 교직원들도 5명이 이미 파면이 되었고 5분이 파면이 되셨고요. 교수는 4인이 파면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교수님들도 7분 계시고 그다음에 또 교직원들도 한 10명 정도 징계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30명 정도를 그다음에는 또 징계를 하겠다라는 뭐 이건 뭐 확인이 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풍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의 거의 10%에 해당하는 교수들을 이미 파면시켰거나 앞으로 파면시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당연히 김문기 씨를 반대하는 교수들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만 그거는 순전히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교원 심사 소총위에 가서 이건 부당한 파면이다. 복직시켜라. 이런 결론이 나와도 학교는 뭐 안하무인입니다. 네, 복지부동이네요. 그러면 학생들도 혹시 징계를 받았습니까? 네. 무기정학 받은 학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 무기정학이 부당하다라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또 징계를 합니다. 또 징계를 재차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구조 개혁 평가 결과를 내놨는데 상지대학교는 D 등급을 받았어요. 네, D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D 마이너스 등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최하위 성적을 받았는데요. 그것은 그동안의 김문기 씨 체제가 해온 행동으로 보아서 충분히 예상된 결과입니다. 상지대학은 2000년에 학술 등재지 논문 수가 전국 사립대 1등을 차지하고 강원도 최고의 경쟁률을 자랑하는 등 미래가 아주 밝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가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학생 투자를 대폭 줄였습니다. 학생 복지, 취업 지원, 장학금, 기숙사 등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투자 비용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정성평가에서 아주 나쁜 점수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번 평가에서는 정량평가보다는 정상평가가 훨씬 더 중요한 그 퍼센트를 차지했는데요. 학교에서는 정량평가는 좋았는데 정성평가가 나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정량평가 성적도 나쁘고 정성평가는 거의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 왜냐하면 잠시만 교수님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조금 생소한 표현일 텐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량평가는 주어진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객관적 지표로 하는 게 정량평가고요. 네, 그리고 정성평가는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죠. 가치 판단이요?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정량평가는 좋았다. 정성평가가 나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정량평가도 낮은 수준이고 정성평가는 그야말로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평가표를 뜯어보면 교비 투자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이 중퇴제한 일에 중차대한 일에 죄송합니다. 학교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거든요. 심지어 어떤 평가 문항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조사 연도가 다 끝난 뒤에 조사를 하는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즉 김문기 씨는 부도덕할 뿐 아니라 무능력하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 학교 측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상지대학은 무너집니다. 네. 이제 D- 등급을 받아서 지금 재학생이나 또 지금 수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상지대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학교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동안에 줄였던 학생 복지 같은 것을 다시 복구해서 대폭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성평가 부분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런 네. 부분에 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학교가 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렇게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 정상화는 꼭 필요한 일인데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걸로 보십니까? 우선 제발 비리 인사들만 좀 학교에 못 들어오게 해주세요. 네. 학교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김문기 씨처럼 과거에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고 그것 때문에 실형까지 살았던 인사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사무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네. 지금도 학교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그런 인사가 교육부 조처까지 기만하면서 계속 학교 구성원들을 탄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이 상황의 책임자입니다. 따라서 임시이사를 즉시 파견해서 학교를 예전으로 돌려놓아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상지대학교는 강원도의 명문 사학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만약 상지대학교가 망할 네. 경우 네. 원주에 미치는 경제적인 악영향도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지금 강원도지사는 최문순 도지사지 않습니까? 야당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데 강원도에서의 역할은 없습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나요? 뭐 크게 직접적인 역할은 없는 것 같은데 네. 뭐 도와주실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도움 주십니까? 이신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상지대학교 체제를 바꿔주는 거죠. 네. 이거를 뭐 도립대학이라든가 시립대학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꿔주면 네. 그러면 김문기 씨 같은 이런 비인사가 학교를 집어삼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립대학이나 시립대학으로 전환이 되려면 강원도에서 재정을 마련해서 상지대를 인수를 해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네.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급의 10%씩을 네. 적립을 해서 상지학원 발전기금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십억 정도를 말하자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도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교수들이 어떻게든 학교를 살려보려고 이제 아주 오랫동안 저도 수십 년 동안 계속 상지발전 기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지발전 기금 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고 또 교수를 자르겠다는 겁니다. 네. 이번에 우리 학교 교수님 한 분이 상지발전 기금 재단 이사로 활동했다고 해서 네. 아니 학교에서 교수들이 돈을 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재단에 그러면 뭐 연세대 교수를 데려다가 이사를 시킵니까? 서울대 교수를 데려다 이사를 시킵니까? 당연히 상지대 교수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학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활동이니까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거기 이사한다고 또 교수를 징계하겠다고 또 그럽니다. 네. 교수님은 실례지만 몇 년부터 교수 1989년부터 네. 상지대학에 재직했습니다. 올해 26년째입니다. 아, 26년째. 교수님은 지금 불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아니요. 우리 학교는 불문학과가 없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교양과에서 이제 불어 교수를 하다가 네. 그다음에 2006년부터 네. 문화 콘텐츠학과라는 걸 상지대학에 신설했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1989년부터
현재 이제 26년째 재직하고 계시고 현재는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너무 무거운 주제를 지금 인터뷰를 해서 교수님 좀 전에 이제 제가 그 교수님 프로필을 소개를 드리면서 불의 지배자라는 판타지 소설을 출간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조금 생소합니다. 그 불의 지배자라는 소설은 우리 삼국유사에 나오는 도화녀 비영랑 설화라고 하는 것을 원소스로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영웅서사시처럼 해서 판타지 소설을 3권, 1, 2, 3권을 만든 것이거든요. 네, 3권까지 나온 소설이네요. 우리 신화를 원소스로 활용해서 콘텐츠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설화의 주인공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행위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정말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속죄하는 영웅이라는 컨셉이었어요. 네, 속죄하는 영웅. 네, 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속죄하지 않는가? 왜 우리나라는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면서 그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불안한 사람으로 매도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서구 신화를 보면 헤라클레스 같은 경우가 서구의 대표적인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헤라클레스를 헤라클레스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헤라클레스가 참여하는 영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12과업,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12과업이라는 게 속죄의 도정이에요. 그 헤라클레스는 핑계를 대면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책임을 지고 그 속죄를 해나가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웅을 구성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신화나 또는 우리 문화에서는 도무지 참회의 전통이 없다. 그런 것이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느꼈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친일파 자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독립유공자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아가고 월세방을 전전하고 또 심지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분신 자살을 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한국 사회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속죄하는 영웅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의 지배자 두룬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네, 불의 지배자 1권, 2권, 3권 속죄하는 영웅을 말씀하고 싶었다. 김정란 교수님의 그 작품인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 가볍게 썼던. 마지막으로 교수님 못하신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김문기 씨하고 싸울 때에도 제가 이 길이라는 예상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고 따라서 이 길이라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싸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문기 씨가 하는 일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아들, 조카, 처조카, 육촌까지 몽땅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수님들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거거든요. 김문기 씨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싸우는 것이고요. 미래를 이기는 과거는 없습니다. 저는 상시대를 좋은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염원하는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희망이 결국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발 이 사태를 만들어낸 원인 제공자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이기는 과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상지대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어서 강원도의 명문 사학으로 다시 발돋움하기를 함께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상지대의 김정란 교수님 연결해서 상지대 사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조건브리핑에서 전해주지 못했던 중요한 그 뉴스라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2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교육부에 역사교과서 제도 개선을 지시했던 것으로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 공문 공개에서 밝혔습니다. 2820일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 기록으로 남은 재능교육 노조원들의 기록입니다. 자그만치 7년하고도 265일입니다. 학습지 노조 재능교육의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씨가 재능교육과 마침내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해고자 원직 복직, 단체 협약 원상 회복, 2820일 걸려서 여성 노동자 3인이 이끌어낸 것입니다. 아직도 노동자들이 철탑에서 그리고 단식을 하면서 회사 측과 대화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들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신지혜 아나운서, 진행 이미혜 조합원이었습니다. 국민이 희망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가 희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